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승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1439포인트를 저점으로 잡고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6일 동안 갇혀 있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1650부터 1750포인트까지 약 100포인트 사이에서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한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이 어제도 19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거의 약 200개 정도, 약 200개 정도씩 매일매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테마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인지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저희야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수익 실현시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미리 사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는 내려갈 때부터 계속 비중을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올 때 오히려 수익 나는 종목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이제서야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패턴, 차트의 모습으로 한다면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그리고 다시 쌍바닥을 그리거나 또는 깊게 빠지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락을 했던 이 시점이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저 정도까지 빠질 것은 기술적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술적 반등이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이 V자로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이 박스권을 어떤 식으로 탈피할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 175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거나 내일도 양봉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충분히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 지금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내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아마 큰 저점을 깨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잠깐 간단하게 들어갔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어떤 스탠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지금 좀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요. 저점이 무너질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위쪽을 뚫고 올라간다면요. 항상 어떤 자리를 돌파하고 나면은 지지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지지 반등 때 여러분들이 1750포인트 이상에서 확실하게 추가 매수를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수익이 나고 있거나 본전이 나오고 있다면은 조금 현금화 시켜놓는 것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고 지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마련, 그리고 저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마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역시나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물려 계시는 분들, 최근에 시젠, 수젠텍, 파미셀 이런 종목 올라오니까 관심 가졌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방송에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언급해 드렸지만은 그러지 마라. 그런 종목 지금 이상하다.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면 거품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물려 있다면은 아직까지 기회는 조금 남아 있다 생각을 하니까 잘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 눈에 아직까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굿바이 코너에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지금 풀어가 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 우리 시청자님 모두가 추가 매수는 지금 좀 아니니까 조금 참자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이고요. 네,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셀트리온을요? 네네. 오래 네, 갖고 있어요. 5만 원의 비중이요? 네네, 비중이 30%요. 30%요? 네네. 엄청 오래 들고 가셨네요? 네, 한 8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기 36만 원대 안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예, 그때. 못 팔았다 하면 안 돼요. 안 판 거지. 아, 그래요? 네, 항상 저는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은데, 안 팔았다 이러면 내가 안 판 거기 때문에 내 잘못인데, 못 팔았다 이러면 누가 시킨 것 같잖아요, 꼭.
그죠? 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수익 낼 수 있었는데 아마 안 팔았을 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5만 원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고 있으면 솔직히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네. 제가 뭐 팔아라, 뭐 사라 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최근에 여기 저점에 사셨던 분들, 저는 뭐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셀트리온 삼형제가 좋을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강하게 갈 것이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잡아놓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수익을 실현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5만 원에 들고 가시는 분에게 그게 어울리는 내용일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일단 제 기준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린다면은 제가 5만 원에 들고 있더라도 저는 이거 이제 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저라면 지금 여기서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해서 수익을 딱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으로만 들고 가고 팔아낸 돈으로 수익을 챙겼으니까 다시 재투자, 다른 종목,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조금 골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22만 원대면은 충분히 매도해도 괜찮다, 수익을 좀 챙겨놔도 좋다라고 보고요. 밀리게 된다면은 20만 원에서 뭐 18만 원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갈 수는 있는데 5만 원에 사신 분한테 뭐 18만 원, 20만 원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절반 팔아놓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한 25만 원 선 이상까지 목표까지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좀 버티다가 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버티다가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준다면은 저는 그때 25만 원 이상에서 전략 매도하셔서 수익을 이번엔 좀 챙겨 놓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그 9일 계지. 네. 네, 제가 지금 15% 들고 있는데.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는 5,370원요. 5,370원이요? 네. 뭐 사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어제 제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15%가 됐거든요. 추가 매수를 어제 하신 거예요? 네, 추가 매수는 네, 5% 정도. 추가 매수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엉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추가 매수는 내려갔을 때 하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번엔 기억을 하세요. 내려갔을 때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려가는 시기마다 계속 사라, 그냥 버텨라, 다 놓고 그냥 버텨버리면은 올라옵니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저는 계속 그냥 사놓으세요, 매수가만 낮춰놓으면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추가 매수하는 건 이제 갈까봐 사신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는 우리가 추가 매수를 전략적으로 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욕심이 과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할 때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다음번에는 추가 매수는 한 10% 이상, 20% 이상 손실이 났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이거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이 다시 간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은 아마 좀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다 빠지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들고 가는 거 별로 옳지 않다. 오히려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좋은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 줬을 때 저는 조금 매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걸 매도하시고 저점에 있는 종목이 아까 시장 전망 드렸는데 조정이 들어가면 그때 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어제 제가 5%는 매도를 한다는 게 네. 매수를 잘못해가지고. 그건 주식 하지 마세요. 매수 매도를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 실수할 정도면 주식 아직까지 돈 많이 넣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매수와 매도를 실수한다. 우리 자동차도 엑셀하고 브레이크 헷갈리는 사람은 운전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네. 엑셀하고 브레이크 헷갈려가지고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엑셀 확 밟아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도해야 될 때 매도하고 매수해야 될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급해서 매수인지 매도인지 헷갈려가지고 그냥 막 눌려버리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초보 때 많이 발생이 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안 고쳐진다면 그 실수는 잘못이 돼버리고 그 잘못이 반복되면은 계좌가 손실이 커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소액으로 조금 하시다가
네.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금액을 점점 크게 좀 늘려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교체할 때는 소액으로 하시는 걸 바라고요. 네. 더 올라갈 그건 없나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다른 게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교체가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더 올라갈 때 다른 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다른 게 사는 게 우리가 기회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9일 재진을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6,000원대에서 아마 밀릴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LB. HLB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4,000원 오늘 했어요. 파세요. 자, 오늘 지금 전량 매도하시고요. 이거는 상담 오래 할 필요 없이 빨리 전화 끊고 빨리 파세요, 그냥. 지금 파라고요, 예, 빨리 파세요. 오늘 왜 샀어요, 이거를?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오늘 오늘 사더라도 이 종목 말고 지금 좋은 종목이 진짜로 널렸는데 이걸 왜 사요? 그거 올라갈 때 못 팔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수익이잖아요, 아직도. 예, 빨리 파세요. 이거는 HLB 같은 종목은요,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들어올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는 프로의 영역이에요, 프로의 영역. 아마추어나 이 초보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대응 못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팔지도 못하고 또 물려버리고 이래요. 계좌가 막 빨갛게 바뀌니까는 우리가 좀 흥분되거든요. 그 흥분하지 마시고 전량 매도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방송 보다 보면 제가 힌트 계속 드릴 거니까 그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서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급등주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면 좀 지금 주는 힌트 주나요? 힌트 계속 줄 거니까 방송 많이 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방송 보고 그거 괜찮게 이렇게 괜찮아지고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150, 6,600원에 10%인데요. 지금 물렸다가, 이제, 지금, 네. 매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요, 네. 개인들이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개인들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목은 재료가 있어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급등하고 있는 다날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전자결제 관련주가 급등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게임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결제를 하니까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겠구나라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미리 사놓고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시장 전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장 전체 흐름을 읽는다라는 말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제조업 지수라던가 산업 지수, 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네네. 환율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금리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도 알아야 돼요.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아야지 그 종합적인 분석이 합쳐져서 레버리지를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 볼 수 있겠다.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투자는 어려운 투자일까요? 쉬운 투자일까요? 어려운 투자죠. 네, 종목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 이 레버리지 투자하는 건요, 100배, 1000배, 10,000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코스닥 레버리지라든가 코스피 레버리지라든가 인버스 이런 거 투자하는 거 저는 극구 말려요. 네. 그거는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잘 알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냥 차라리 괜찮은 종목을 잡아가지고 수익 내는 것이 훨씬 옳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그러나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조정 주고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인데 조금 멀리 보게 되면은 어차피 올라와 있을 거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조금 빠졌다 가든 그냥 가든 상관없이 저는 일단은 들고 가셔가지고 지금은 시기상 잘 갖고 계시는 것 뿐이지 다음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감사합니다. 10,000원대 그냥 보고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츠입니다. 하츠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이게 8,000원이고 네. 30%인데 반토막 났어요. 네, 반토막 났어요. 네. 네. 일단 하츠를 사신 게 미세먼지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사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때. 사실 뭐 지금 빠진 게 뭐 그렇게 위협적으로 빠졌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위협적이게 빠진 종목들도 많은데 하츠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 조정으로 이렇게 맞은 것뿐이지 올라갈 만한 그런 저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뭐 기업 자체가 뭐 좋냐라고 딱 따져봤을 때 저는 이 기업이 뭐 좋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다행히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은 아니라서 다행인 거지 뭐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테마성으로 예전에부터 이렇게 뭐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여 있고 건축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다시 심해질 시기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 줄 거라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가 좀 높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은 추가 매수를 해놓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금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 하시고 현금 여유가 없다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지 마시고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간다면 아래쪽으로 한 4,000원 이하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럼 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한다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끝까지 8,000원까지 가지 않고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한 6,000원이나 5,000원대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은 네. 어때요?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 사냥꾼들이 보면은 사냥할 때 이렇게 숨어가지고 가만히 내가 좋은 타이밍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낚시 같은 것도 보면은 찌를 던져놓고 찌가 살짝 움직인다고 막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찌가 쏙 들어갈 때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오늘이 아니라 빠졌을 때 또는 올라갔다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좀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내려둬요? 네, 가만히 냅뒀다가 4,0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 올라갔다가 빠지면 추가 매수,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KB금융이고요. KB금융이요. 예, 저기 35,000원에 30%요. 35,000원에 30%요? 네네. 혹시 지난주랑 지지난주 특강 들으셨어요? 그때는 제가 못 방송 들었어요. 안 보셨구나. 네네. 네. 뭐 녹화도 돼 있고 유튜브에 보시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금융주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금융주 투자해서 돈 벌래요 하는 것을 앞으로 부도날 기업들에 내가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나라 부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엄청나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도 기업도 가계도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진 상황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 돈을 빌려주겠다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출을 좋은 질적으로 좋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질적으로 안 좋은 대출을 해주는 걸까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이 모든 은행에다가 돈을 우리가 무제한으로 주겠다라는 양쪽 하나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면 다른 은행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에게 힘든 사람들한테 빌려주는데 그 빌려준 돈은 떼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높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죠? 왜냐하면 산업이 살아나면은 이제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지만 산업이 살아나지 못하고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일시 처방, 그죠? 일시적으로 돈만 줘가지고 연장시켜 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산업 성장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침체기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잠시 연장시킨다고 해가지고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은행들은 그 돈을 떼이기 시작하면 은행의 기업의 신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안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채권을 빌려줬을 때 1억을 빌려줘 놓고 떼일 것 같으면은 6천만 원만 회수할 테니까는 빨리 갚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못 갚는다면 4천까지 깎아줄게. 뭐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네 집 그냥 경매 날릴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은행들이 제 돈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제 돈보다 못 받을 가능성이 지금 커져 있을까요? 못 봤죠, 당연히. 근데 왜 투자했어요? 몰라서 그랬죠, 그죠? 그치. 제가 알아야 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특강에서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금융주를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저라면 금융주에 1원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매도하세요. 이거는 매도. 예, 제 돈이라면 다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길 것 같다. 이게 여기서 수익 내느니 차라리 다른 종목을 안전한 데서 수익을 내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한 데서 놓으시는 게 어떨까? 안전한 데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간단한가요? 네. 좋은 거 배웠죠? 네. 예, 그렇게 생각 많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한글과 컴퓨터를 오늘 오전에 조그맣게 샀거든요. 파세요? 팔아요? 오늘 방송에 오늘 전화하신 분을 다 팔아라고 자막을 넣어주던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매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매수하겠다라는 것은요, 단타를 잘해야 돼요. 단타를 잘한다는 말은요, 단기적인 대응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단기적 대응 잘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그러면 빨리 파세요, 그냥. 그냥. 네,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이 동시에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외줄타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외줄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외줄을 우리가 타가지고 이렇게 간다 싶을 때는 여기에 내가 잘 버틸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동시에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외줄을 타고 있다라는 말을 외줄을 잘 타는 사람들이 타야 될까요? 그럼 처음 하는 사람이 타면 될까요? 네, 자주 타는 사람이. 자주 타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초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지금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한라 AMS가 들어있네. 한글과 컴퓨터. 오늘 지금 이런 종목을 사놨을 때 결국 이거는 지금 아까 한라 AMS도 그렇고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시장이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웬만한 시청자분들께 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대신에 본전이면 이왕이면 팔아버려라. 그게 훨씬 더 낫다 이야기 드리는 건데 팔고 사지 말아야 되는 시장에 신규 종목을 처음 하신 분이 샀으면 저는 오늘 뭐라고 해주는 게 맞을까요? 파세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박수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매도하시고 여기는 단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고 감을 찾았을 때 잡아가지고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저기 제가 얼마 전부터 며칠 전에 뵀는데 네.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저희 강연에 고지 나갈 거니까요. 그쪽에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강연의 고지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온라인 강연회인데요. 일정 체크 도와드리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또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제가 왜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강연에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왜 고점이라고 하는지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끔 일요일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세요.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안 샀으면 좋겠다라는 전략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시젠 103,000원에 30% 갖고 있거든요. 103,000원이요?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걸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방송 안 보세요?
이게 제가 못 팔아가지고 조금 팔긴 했는데. 아니요, 좀 팔고 안 남겨놔- 팔고가 아니고 저희 방송을 안 보시나요, 혹시? 아니, 보죠, 가끔. 가끔 봐요? 네. 제가 이거 시즌 여기 급등할 때부터 계속 사지 마라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네. 얼마 전에 다른 방송에서 여기가 이제 상투라고 고점이라고 사지 마라 그랬었어요. 네. 이 시즌을 산다라는 것은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자격 여부를 따졌을 때 저는 자격이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네. 쉽게 생각하면은 네. 투기꾼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투기꾼들이 뭐냐면 기회를 노려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투기꾼들은 그냥 뭐 좋고 안 좋고를 모르고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 실력이 있고를 다 떠나서 그냥 기회를 노려가지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아마 시청자님도 아마 사셨을 거예요. 더 갈 거라고 보고. 이 기회에 나도 수익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조금 보고 팔았어요. 나머지를 오늘 조금 보고 팔아야 팔면 되니까. 뭐해요. 지금 이게 손실이 맞아요. 얼마야.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를 저랑 일단은 약속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매도하시고 주식 잠시 네. 쉬시는 거 어떨까요? 쉬시면서 알겠습니다. 좀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온 종목 사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 종목 사서 올라갈 때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뭐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좀 꾸준히 보시고 좀 그 노하우도 좀 듣다가 그때 감이 좀 왔을 때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되구나, 저런 걸 하면 안 되구나라는 걸 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네. CJN이라는 기업은 지금 여기서 주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투기, 그러니까 거품 과열 양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과 네. 급락을 반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주가를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우리가 자리를 깔아놓고 이 자리가 떨어지면 난 무조건 손절하겠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곳이에요. 네. 이런 곳은 단타 대응이라고 하죠. 단타가 자신이 없거나 뭔가 이렇게 손절 잘 안 되거나 그리고 밀릴 때 내가 어버버버 이렇게 보고 있다 하면은 여기는 절대 수익 안 나요. 이런 종목은 절대 수익 안 나요. 시젠, 수젠텍, 파미셀 다 그래요. 절대로 수익이 안 나요. 이런 자리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현명한 기준 그리고 경험,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건 좀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지금 당장에는 뭐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 저도 뭐 몰라요. 저는 이거 이제 빠지면 살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이니까, 단타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빠지면 사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일단. 그 말은 네. 지금 더 밀리면 저는 살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적어도 지난번에 상한가 갔던 이 자리 7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그때 돼서 네. 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살까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7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빠졌다가 바로 급등 나왔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급등 나오는 거는 제 기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전 여기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도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물려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얘가 7만 원이 아니라 3만 원까지 가더라도 계속 물려 있게 됩니다. 네.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매매를 절대 안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차트 꼭 기억하시고 눈에 딱 외워놓으시고, 아니면은 핸드폰 사진에 네. 해가지고 찍어놓고 집에 벽걸이 액자 해가지고 걸어놓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런 차트 절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네네. 이거는 지금 여기 뭐 어디까지 빠질진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9만 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또는 7만 원에서 네.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반등 나와주면은 10만 원 이상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뭐 7만 원까지 빠진다면은 그냥 네. 반등 나올 때 아마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그냥 반등 시 잘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손실 좀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미셀.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이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24,000원. 2만 400원에 30%. 피디님 일부러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와, 방금 제가 수젠텍, 파미셀, 시젠이 전부 다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이제 3대 대장 중에 하나예요. 파미셀. 아, 이것도 똑같아요. 시젠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도 이거를 이런 차트는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뭔가 사람이 귀신 홀린 것처럼 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귀신에 홀린 듯이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 홀릴 자신이 없다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는 진짜 수익보다는 오히려 크게 손실 나는 경우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데서 수익 낸다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젠 같은 거나 파미셀로 수익 냈다고 인증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막 1억, 2억 태워가지고 1%, 2% 먹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먹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1, 2억 날려도 괜찮은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들어가서 단타를 1%, 2%, 0.5%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꾼들이죠, 꾼들. 그 꾼들이 아니고선 여기서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물려있거나 이러면 안 돼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1%, 2% 물리게 되면 바로 손절해버리고 다음 자리를 노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안 되면은 이건 솔직히 좀 어렵다.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뭐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15,000원짜리, 11,000원짜리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그냥 반등씩 매도하시고 다음엔 이런 차트를 안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실패를 좋은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양약품 네. 51,000원에 40% 있거든요. 51,000원에 40%요? 네. 네,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그래도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손실을 많이 줄였네요. 그죠?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일양용품이 과거에 이렇게 5만 원대 사셨다라는 것은 2015년, 16년도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샀거든요. 그죠? 네네. 지금 시젠, 수젠텍 사시는 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를 다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일양약품도 지금 테마에 잘 엮여가지고 그래도 상승을 잘 해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를 완전히 다 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충분히 더 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 관련 뉴스로 뭐 올라온 것 같지는 않네요. 치매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제약바이오 다 이래요. 우리 예전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한창 유행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장된 종목들이 대부분 신규 사업을 열어가지고요. 비트코인 거래소 만들 거다 해가지고 상한가 막 3방, 4방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 만들 거다도 아니고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할 거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니까는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상화폐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종목들도 많았고, 그때 이제 한창 비트코인 막 급등하고 올라가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막 보물선 인양한다 하면서 그런 사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는 이 코로나19 치료제 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실제로 만들거나 실제로 수혜본다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요, 지금 현재 명백한 것은 시젠이에요. 시젠이 그나마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올 때 한번 빠졌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그냥 재료만 묻혀서 뉴스만 뿌리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시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선별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양약품은 올라올 때 4만 원 이상부터 저는 분할 매도하셔서 비중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여기서 난 손실은 다른 종목으로 조금 메꾸시는 게 조금 옳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4만 원 이상부터요? 네, 4만 원 이상 올라와 줄 때 저는 비중을 그냥 줄이셔가지고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4만 원에서 한 번, 4만 5천 원에서 한 번, 5만 원에 한 번 해서 손실 좀 각오하고 비중 줄여서 나가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지금 밀리게 되면 좀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35,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팔아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25,000원까지 밀리거나 했을 때 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진짜로 뭐 수혜를 볼 건지 실적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를 좀 보면서 조금 더 길게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 매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5,000원 무너질 때 비중 축소 4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그냥 이 기회에 틈타서 매도하셔서 나와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사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덕우전자. 네? 덕우전자. 더구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7,900원에 15%요. 7,900원에 15%요? 네. 뭐 요거를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애플 관련 주기도 하고 네. 실적도 나쁘지 않은 거, 그거 빼고도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빠질 때 샀긴 한데 쭉 빠져서. 네, 빠질 때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보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시청자님은 9,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빠질 때 샀다 생각하지만 저는 3,000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이제 매매 시각이 좀 다른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쪽에서 투자하시게 되면은요 반드시 손절 라인을 잘 지키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런 거는 다음에 매매하실 때 좀 팁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저는 더구전자라면은 뭐 굳이 더 살 것까지는 아직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얘가 다시 한번 5,000원 이하로 밀려준다면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이 매수가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서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5,000원 이하로 안 빠진다면 그냥 들고 가셔도 다시 9,000원대에서 만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 시간 대비해서 수익률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과 그냥 올라오게 되면은 8,000원대부터 해서 9,000원 여기서 그냥 짧은 수익으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재공략할 때는 얘가 지난 전고점이 11,000원인데요. 11,000원짜리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자리일 때 돌파 매매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눈으로 일단 먼저 보시고 다음번에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N. 어떤 SM요? 네. 네, 그 TV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원활하게 더 대화가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0% 2만 원이요. 50% 2만 원이요? 네. 최근에 사셨네요? 네. 지금 그러면 저는 50% 비중이 조금은 좀 불안해서 그러니까 오늘 한 5분의 1 정도만 팔아내시는 거 어떨까요? 5분의 1 팔으라고요? 네, 5분의 1 정도만 수익 내서 팔아내시고 나머지는 지금 잘 사셨어요. 좋은 시기에 잘 사셔가지고 뭐 지금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늘 지금 모든 상담 전화 중에서 제일 마음이 놓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예, SM이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매수가를 많이 2만 원에 잘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많이 안 올랐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올란 거예요. 이 정도면 일단 한 5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요. 예. 나머지로는 여기 3만 원까지 계속 분할 매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익은 챙겨야지 제맛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수익은 팔아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수익이니까 올라올 때 저는 25,000원에서도 수익 실현하시고 또 27,000원쯤 돼서 또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로는 29,000원과 3만 원에서 다 수익 실현하시면은 이거는 별로 어렵게 수익을 내기 힘든 종목이 아니에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들고 가셔서 저는 3만 원 목표가 잡고 분할로 팔면서 올라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오늘은 5분의 1 정도만 매도 의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굿바이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굿바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27만 6천 원에 사셨고 비중 5%입니다. 매수가와 현재가 좀 차이가 있네요. 참, 멘토님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어요. 중국 소비주 비롯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매수 시점입니까? 아니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살 필요 없고요. 만약에 사신다면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나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요, 역시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뭐 급등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지만은 아마 올해 중으로는 저는 방문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언제가 되었든 방문할 때 수익을 내겠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잡아가시고 방문 일정 나왔을 때 급등할 때 팔아내는 게 좋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시간과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중국 소비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시간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신일산업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710원, 비중 40%. 아직 봄 날씨도 못 느껴본 것 같은데 벌써 여름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입니까? 신일산업이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굳이 지금 사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살 종목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뭐 무슨 종목을 사야 됩니까? 라고 본다면 저는 아무 종목도 살 필요는 없다. 대신에 신일산업도 역시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 미세먼지야 항상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테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1,300원 이하로 좀 빠져준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 보유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남이 뭐 살까 고민하는 거 같이 고민해 주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멘토님, 현대차냐, 현대위아냐 둘 중에 선택은요? 둘 중에 하나를 산다면 현대차겠죠.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도 지금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뭐 라인업들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K5도 그렇고요. 현대 기아 같이 봤을 때도 뭐 자동차들을 좀 잘 뽑고 있지 않나.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외제차 이랬는데 요즘은 외제차보다는 또 국산차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좋다 하는 의견들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품질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 효과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라고 본다면 역시 현대차 쪽이 수혜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이 집약적이죠. 유리, 뭐 철강, 고무, 그리고 뭐 가죽 시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율주행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산업들을 다 이끌고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가 저는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항상 빠졌을 때 사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요. 75,000원대 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대차를 조금 장기로 보유하고 싶다, 5년 이상 보유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투자 금액을 한 10분할 또는 20분할 나눠서 매월 그냥 사시면 돼요. 얼마가 됐든 간에 월납이 판다 생각하고 사시면은 저는 좀 장기로 봤을 때 수익도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사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빠지면 사자. 8만 원 이하쯤에서 다시 들어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님의 전략은 8만 원 이하에 매월 나눠서 사시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18만 원의 비중 20%. 낙폭 과대 측면에서 반등 한참 해주다가 이번 주는 어째 이게 좀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물 타줄까요? 18만 원이면 굳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도 저는 회복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마 22만 원에서 25만 원대까지 저는 충분히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철강 관련주들은 저는 경기 부양책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업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때 역시 22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미 16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내두기.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톱텍도 한번 볼게요. 12,750원의 비중 10%입니다. 지난주는 매일이 빨간불이었는데 7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매수가 근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좀 위험한 종목이죠. 지금 산다라고 봤을 때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힘든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작전주나 매집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회사가 완전히 뭐 상장 폐지될 정도로 위험성을 가진 건 아닌데 지금 이 종목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원형 바닥을 노리고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강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조금 기술적 분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사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매수 가능하다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 12,200원대 지금 12,000원에서 12,200원 요 사이 딱 좋고요. 여기 매수에 들어가셔가지고 밀리게 되면은 11,500원에 손절하셨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잡거나 다시 올라올 때 12,000원대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올라올 때는 13,000원 이상, 14,000원대에서 그냥 수익을 실현시키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텍 현재 시점에서 매수 가능 사인 나왔습니다. 늦지 않게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귀신에 홀린 듯이 사셨나요? EDGC입니다. 19,750원에 비중 5%.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걱정됩니다. 지금 아래로 마이너스 12% 하락이거든요. 오늘 혹시 이게 변곡점 맞은 건가요? 저는 지금 이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 뭐 파미셀, 시젠, 수젠텍 전부 다 이제 거의 고점에 다 왔다. 이제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이 5%라면 추가 매수할 돈으로는 다른 걸 고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5%라면 저 같으면 그냥 바로 손절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다 손절해도 전체 금액 대비 손실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요. 저는 전체 손절하자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손절이라고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영화테크도 볼게요. 문자를 통해서 접수 주셨고요. 6,650원에 10% 수익 중이십니다. 축하드려요. 불타기 고민이에요. 각오하고 사볼까요? 불타기는 다른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여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불타기 안 합니다. 항상 추가 매수는 떨어질 때 더 사서 싸게 많이 사는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싸게 적게 사는 효과를 노리려고 저는 추가 매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샀다면은 빠지지 않는 이상 더 사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잘 사셨고 그냥 올라갈 때 저는 15,000원 여기 뚫는가 안 뚫는가 잘 지켜보시면서 뚫으면 더 보유, 안 뚫으면 저기서 수익 실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 시장 지표인 것 같아요. 5G 종목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RFHIC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4만 원의 비중 30%. 요즘 방송들 돌려보면요, 이 종목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현진 멘토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방송들 추천 많이 하면 빨리 파세요. 방송들 추천하는 거 누가 봅니까? 개인들이 나쁘지, 그죠? 그럼 개인들이 보고 산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거 파는 거 의견 드리고요. 저는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5G 지금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지 마세요. 지금 더 올라갈 만한 종목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빛나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빛날 종목 좀 삽시다. 네, 빛날 종목을 사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5G 종목 잠시 후에 더 볼 텐데 일단은 OC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1,000원의 비중 10%. 이거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지금 가격이 35,800원이거든요. 멘토님 신경 써서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계셨다라는 것은 오래 가져갈 의향이 있으시지 않나 싶어요. 뭐 OCI야 뭐 망하거나 상폐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뭐 그렇게 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높진 않기 때문에 당장 저는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 바닥에서 횡보하는 걸 좀 보고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물론 지금 신규로 사겠다 하신다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바닥을 좀 잡는 것을 최소한 1년이나 6개월 정도라도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호재라든가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체크하고 사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OCI를 지금 15만 원 들고 있으신 분에게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OCI 뭐 2개월 후에 다시 한번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G 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5G 종목이 또 들어왔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8,000원에 사셨네요. 비중 10%요. 투자 의견 알려주시죠. 지금 이걸 사시겠다는 건가요, 더? 네. 지금 사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도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5G가 뭐 물론 매력적이고 좋은 종목이랑 좋은 테마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핫한 종목은 별로 안 합니다. 앞으로 핫해질 종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도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스 바이오 14,5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는 이미 늦었고요. 요거는 빠지게 되면은 11,000원이나 만원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금 안 빠져준다면은 이것도 역시 바이오 테마에 엮여서 2만원대까지 이상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유보 의견까지 찍고 저희 굿바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만족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으면서 저희 인사드리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